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 진행의 박혜미입니다. 뜨거웠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다소 미지근해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강한 상승보다는 약간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됐죠.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됐죠.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 환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잘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떤가요?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또 노크해 주시고요. 오늘 1시간 알차게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죠. PC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높아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고 증시는 주저앉았습니다. 다우가 1%의 하락세, 나스닥이 1.7%의 약세, S&P 500도 1%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정말 여러 가지 이슈를 소화하면서 시장은 출렁출렁했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 1% 넘는 하락세, 음봉으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거래소의 키워드는 여전히 2차 전지,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 속 철강과 건설 등 경기 민감주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인 어제 코스피는 0.63% 하락하면서 2,423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코스닥의 키워드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AI 관련 섹터였습니다. 가는 말이 잘 간다라는 그런 말이 딱 맞는 한 주였는데요. 코스피는 주간 기준 0.42% 상승, 8주째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어제 코스닥은 0.56% 하락하면서 77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장을 분석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도 종목 고민 해결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 종목처럼 정말 정성스럽게 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1월의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어떻게 좀 잘 지내셨어요? 예, 항상 이렇게 네. 여쭤보시는데 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새 위원님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소식도 들었고 예. 노란톡에 진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예. 요새 위원님한테 관심이 정말 많은데 예. 또 관심이 많은 만큼 또 오늘 예. 보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 예, 좀 네. 솔직히 지금 빈말은 잘 안 하는데 가히 폭발적인 것 같아요. 네, 부담을 팍팍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네, 예, 이번 주 그래서- 증시도 함께 분석을 해주시죠. 예, 제가 자세히 한번 분석을 또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언제 이제 금리, 고금리 시대가 이제 갈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 한 주가 뭐 지수에 좀 무관하게 좀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지수는 떨어져도 또 갈 종목들은 갔죠. 가장 이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게 AI 관련주인 것 같아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불을 당겼죠. 무엇보다 이제 엔비디아가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 확대에 따른 이 솔트룩스, 이 AI 플랫폼 관련 중에서 지금 솔트룩스가 좀 주도주 관점에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딥노이드가 새롭게 이제 바닥에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장중에 새로운 강자로 막 떠오르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AI 반도체 하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계속 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AI 관련주들 앞으로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테마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이슈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이게 뭐 예전에 인터넷처럼 산업혁명 이제 관련주다 보니까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이제 업종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지배자가 되는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은 좀 꾸준한 관심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전자랜드 회장님 쪽에서 수급이 110억 가까이 들어오는 부분을 저는 24,000원대에서 포착을 했거든요. 포착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쫙 한 50% 이상 올라갔죠. 그만큼 주포가 들어오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지금 이제 꿈틀대는데 그 전에 이제 무상증자가 들어왔었죠.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현대차, SK하이닉스, 대표이사 CF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수급이 들어온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을 포착하신 분들은 역시 이런 큰 상승세를 맛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AI 초점 잘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I는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두 번째로 전기차 충전. 이 전기차 충전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역시 지난주에 디스플레이텍이 상한가를 들어갔죠. 항상 디스플레이텍이 좀 이제 플레이텍이 대장주 역할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 현대차 쪽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을 디스플레이텍도 역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예전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었거든요. 디스플레이텍은. 그래서 일단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는데 전기차 충전. 지금 대부분 일단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죠.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휘발유 경유를 예전에 이제 내연기관차 이제 막 이제 대중화될 때 휘발유 경유 이런 석유화학 업체들이 굉장히 큰 랠리가 나온 거죠. 뭐 에스오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큰 시장 성장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나중에 큰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아요. 미국 전기차 충전 업체들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실적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은 한 1, 2년 정도 이후 아마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이제 배터리가 시장에 나올 때 그때 폭발적인 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주시는 하되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은 좀 이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께서 M&A를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과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삼성전자 M&A 하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파운드리 1위를 목표로 해서 아마 서할을 걸 거예요.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파운드리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 절대적이냐? 뭐 패키징 기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디자인 하우스 쪽에 역시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AD 테크놀로지 제가 말씀드렸던 또 코아시아 이런 기업들이 벌써 바닥에서 40, 50%, 80% 막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자사주 매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올해부터 해서 대규모 이제 인력을 늘리기 시작을 했고 자사주 매입과 함께 역시 지금 이 시설 투자를 또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대표회사가 요즘에 이런 인터뷰를 했죠. TSMC에서 일했던 것보다 일감이 지금 삼성전자 오고 나서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파운드리 여기에 아마 삼성전자는 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 하우스, 패키징 관련 회사들 이런 기업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훈풍을 타고 AI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M&A와 파운드리 수혜가 기대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이런 이슈가 쭉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나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위원님. 예. 다음 주 전략도 바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전략을 잘 짜야죠. 모든 인생도 그렇고요. 전략 앞으로가 중요하죠.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방향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잖아요. 이번에 이제 물가 지수가 좀 둔화됐으면 좋았는데, 일단 물가 이제 또 미국도 산정 방식이 좀 바뀌면서 가중치를 이 주거 비용에 뒀어요. 임대료에 뒀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비용 임대료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3월 달 이후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이 임대료 상승 억제 정책을 이제 새롭게 이제 펼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캐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 무엇보다 결국에는 고금리 시대에는 저금리 시대를 또 대비하는 거고요. 저금리 시대는 다시 고금리 시대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미국 부채도 벌써 이제 경으로 4경인가요? 여기서 너무 금리를 하면 6% 이상 올리게 되면 미국 정부도 너무 부담이 커지거든요. 어떻게든 억제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나서 단기간에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벌써 작년 10월 달부터 좀 둔화되기는 시작은 했는데 아마 올해 상반기 이후가 좀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디스인플레이션은 시작은 된 것 같아요. 대신 빠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초점 맞추면서 지금은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 반도체 어때요? 지수 크게 못 올라가도 반도체 업종 굉장히 중소형주들이 견주하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AI 전성시대에 초점 맞추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올해 상반기는 노려보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위원님과 함께라면 저는 걱정이 없기는 합니다. 뭐 저금리 시대는 올 것이고 여전히 AI 쪽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셨는데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를 분석해봤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주 싹쓸이 기법 강좌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2월이네요. 1월 초반에 제가 올해는 텐베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기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설명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픈에시 테크놀로지, 뭐 서플러스 글로벌 뭐 이런 기업들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래서 일단 주식은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대량 거래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식은 아무리 전망도 중요하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사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면 올라가는 거고 팔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사는 사람이 일단은 많은 기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시장의 관심이 그냥 AI 관련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제 바닥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간 거를 사야 될까요? 쉽지가 않죠.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트룩스 이런 기업들은 또 지금 당장 이제 매수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바닥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제2의 솔트룩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노려볼 만한 기업들을 또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기업들을 항상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성공 못하신 분들도 만약에 1월 달에 매수를 못해서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시장은 아직 금리나까지 가려고 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금리나가 시작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때 이미 시장이 선반영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빠른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제 둔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이미 1월 달부터 왔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2020년 3월 달 그때 코로나 위기 터질 때요. 아마 지금 어떤 기업도 그 저점까지 떨어지기에는 거의 극히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고 안 떨어지죠. 거의 그 저점 이상으로는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웬만한 주식들은. 한번 온 기회는 다시 또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번에 다음 주에도 조정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역시 하루 이틀 또 2, 3일 정도 조정 받을 때는 또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관련주 중에서도 대량 거래 시현되는 아이윈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이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외바닥 시현되고 쭉 여기서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쭉 한번 랠리가 나왔죠. 이때 왜 갔을까요? 597원짜리가 6,600원까지 갔습니다. 코로나 위기 터지고 바닥에서 잡았으면 거의
10배 이상, 12배, 13배 그 정도를 먹었어요. 왜 제 코로나19 터질 때 597원에서 이 아이윈을 왜 못 잡았을까요? 그거 잡았으면 엄청나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 위기 속에서는 이게 공격적으로 그때 막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일단 이 아이윈 같은 경우도 그때 왜 갔냐면 무엇보다 이제 AI 센서로 갔죠. 전 세계에서 음성 인식 센서 지금 이 아이윈 자회사 프로닉스 이 기업이 지금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프로닉스가 구글과 애플과 지금 뭐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프로닉스의 지분을 자회사에서 작년도에 지분을 70%까지 늘렸어요. 그만큼 일단 사업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뭔가 사업이 잘못됐으면 이제 지분을 축소하거나 매각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지분을 늘렸고 자회사 지분을 또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3월 달에 LED 마스크 쪽에 신제품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지금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이제 5개월이 평소 회복 안착. 구글 X 프로젝트 X의 8조 원 프로젝트에 이 자회사 프로닉스가 상용화를 목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윈의 회장도 자회사의 지분을 늘리네요. 그리고 아이윈도 자회사 아이윈 플러스의 지분을 늘리네요. 아이윈 플러스도 프로닉스의 지분을 늘리네요. 계속 지분이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 올해 1월 달에 친인척도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닥에 있을 때 1,200원, 1,600원대에서 또 자사주 매입도 확대하네요. 그런 맥락을 보면 일단은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MACD가 이렇게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오고 지금 파라볼릭이 여기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 저 위치 있죠. 2020년 3월달 때 3월달이 아니구나. 2020년도 하반기죠. 이 위치랑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단 한 가지 틀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대량 거래가 그때는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간 차이점이 있죠. 대신 이때 2021년도 때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그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한번 날아가긴 했죠. 다음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사상 최대 거래량 수반되고 여기서 이 고점을 뚫고 밑에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된다. 저는 3,000원대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진다. 다음 달에 이 대량 거래 고점을 뚫어버리고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놓치지 말아야죠. 그냥 팔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못 간다. 이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나서 그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만약에 뭐 이번 달의 저점이라든지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좀 경계 구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제가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주식 싹쓸이 시간에 1,750원 그리고 1,900원대 이럴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사는 거거든요. 약간 지나갔죠, 약간. 그래서 1,700원대에서 1,900원. 오히려 또 1,000원대 중반 이하가 어차피 주포 매집한 단가가 1,200원, 1,600원대이기 때문에 그 라인대가 이제 바닥권이라고 인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때를 산다 명심하시면서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다음 달에 10회 행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 10회 발행 이제 행사 시점이 3월 달 이후부터는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10회 발행을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1년 지나면 할 수가 있죠. 근데 다음 달에 LED 마스크 같은 경우도 자회사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보니까 3월 달에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도 좋은 모습이 나타났죠. 그죠? 지수는 떨어져도.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주시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잘 짜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료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재료가 성공했을 때는 먹을 폭도 크다는 거거든요. 어떤 기업이 됐든 항상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시고 저처럼 포부가 크고 꿈을 크게 갖는 사람을 역시 옆에 두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아이윈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KTS. 이 KTS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가 수반되죠, 지금. 바닥에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장기 이제 100개월 이평선 뚫어버리고 있죠. MACD가 이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이 맨 밑에 스토캐스틱 지표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50 이상으로 올라오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바닥권에서 터닝할 때 그리고 바닥권에서 터닝할 때 지금 바닥권에서 터닝할 때 지난달이 이제 급소였죠. 2,700원대가 하단 추세 자사주 매입 단가 부근이었거든요. 주식은 자사주 매입 단가 부근 그리고 차트상 하단 추세 부근 거기가 원래 급소예요. 그리고 첫 5개월 평선 회복될 때 그러니까 지난달이 급소이긴 했는데 이번 달은 좀 확인이 되는 거죠. 나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려고 시도하고 있어. 주포 세력이 들어오고 자회사 KTCS랑 이제 합병 기대감도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초거대 AI를 KT에서 올해 상반기 내로 출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어느 시점에 상당한 기대감이 좀 이어질 수도 있죠. 챗 GPT, 오픈 AI 챗 GPT보다 더 좋은 성능을 선보이겠다라는 관점에서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KTS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KT, 진심이거든요. 인공지능 컨택센터 사업에 뭐든지 진심으로 다가가는 기업, 뭐든지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저도 주식의 진심이고 주식 싹쓸이의 진심이거든요. 예, 이 주식 싹쓸이 방송에 진심으로 방송하는. 예, 그래서 지금 KTS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뭐 지금 단기 이제 매수권은 좀 지나가긴 했는데 제가 지난 3,000원대 한 중후반대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KTS도 이 대량 거래 고점을 뚫어버린다. 4,700원대. 그러면 다음 달에 역시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추가 반등. 여기를 뚫지 못하고 전저점이 깨진다. 좀 불안하죠.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는 좀 덜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도 들어왔고 이런 기업들은 실적 대비도 지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주식은 떨어져도 좀 추가할 수 있고 견딜 수도 있고 앞으로 길게 또 투자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기업들 물가가 상승한다고 갑자기 실적이 막 급등락이 반복될까요? 물가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조정의 원인이 물가다. 근데 물가랑은 이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원인이 물가랑은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져도 이런 기업들은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KTS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태성. 이 종목이 제 또 히든카드 종목이었어요. 제가 이제 12월 달부터 관심 있게 봤거든요. 제 12월 달에도 주식 싹쓸이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가 뭐 1,000원대 중후반대, 2,000원대 초반대 정도의 설명 드렸던 것 같은데 바닥에서 지금 이 꼭대기는 이렇게 파라볼릭 하락 기조 속에서 이제 꺾였죠. 대량 거래 시현되고 고점 뚫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기조로 전환됐던 거죠. 여기서 보조 지표 스토캐스틱 투자심이 다 파랗게 모든 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도 이제 주식을 하고 나서 파란 걸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빨간 게 좋잖아요. 네. 그죠? 정열적인 빨간색. 무엇보다 지금 이제 빨간색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빨갛게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아직 MACD는 파랗네요. 네. 파란 거 이제 나중에 빨간 거로 전환될 것 같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너무 빨가면 또 다시 파란색으로 전환돼요. 그죠? 파랄 때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밑에서 꼭대기에서 파랄 때 사는 게 아니고 밑에서 파랄 때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도 투자 심리도가 파랗잖아요. 스토캐스틱 지표 파랗다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죠. 빨갛게 올라오려고 하죠. 너무 빨개면 안 돼요. 나중에 또 파래질 테니까. 밑에서 이제 막 빨개지려고 할 때 사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도 이제 빨개지기 시작을 하죠. 예. 상승 기조로 전환되려고 한다는 거죠. 밀집돼 있을 때 되죠. 예. 과열돼 있으면 이격이 이제 잔뜩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벌어지면 이제 그때는 부담스럽잖아요. 태성은 왜 좋을까요? 예. 자세한 거는 제가 오늘 주식 싹쓸이 기법 강좌 끝나고 나서 관심주 설명드릴 때 제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태성까지 이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중요한 건 주식은 주식 싹쓸이 거래량이다. 거래량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이 태성 같은 경우 거래량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앞으로 성장성이 중요하고요.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잘 보셔야 되고 오늘 제가 이제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깜빡했네요. 일단 제가 관심주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거래량 그리고 수급, 수급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들은 이제 멈춰 있는 거거든요. 2차 전지 장비 시장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역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 저도 항상 투자를 합니다. 제가 멈춰 있으면 투자를 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예. 저한테 좀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을까요?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많이 운동을 못 해요.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래 살 수가 있는데 운동을 안 하면 자꾸 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늙으면 안 되는데. 젊어져야 되는데. 그죠? 주식도 자꾸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믿고 보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였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계좌와 종목을 치료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시간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8119님의 종목.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 75,800원, 비중 50%,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약간 부진했는데 그래도 어제 종가는 76,100원, 약수익권입니다. 비중을 꽤 많이 담으셨는데 비중 축소를 해서 일단 수익을 좀 챙기고 진행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네.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 굉장한 드라마들을 많이 이제 제작을 한 기업이죠. 도깨비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송혜교 씨 드라마도 그렇고. 근데 왜 드라마는 잭팟이 터지는데 왜 못 갈까요? 저도 약간 좀 의문이네요.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큰 매력이 없는 거거든요.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평가가 확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드라마가 또 히트를 쳐도 그게 아무리 시적으로 좋아져도 지금 현재 주가가 싸지 않으니까 세력들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가장 좋은 건 뭔가 싸야 돼요. 특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 대비 고평가돼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흐르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좀 성장성도 계속 있을 것 같고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비중을 두셨어요. 75,000원대에서 50%면 한 종목이 50%를 들어간다? 제가 볼 때 좀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는. 한 20, 30%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74,000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전 저점 이탈과 함께 지금 중장기 이평선 200일선도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역별 초기예요. 그럼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죠. 원래 이 종목의 바닥권은 어디죠? 59,000원대, 6만원대. 여기가 이 종목의 강력한 지금 바닥권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기회를 다시 노려보든지 안 떨어지면 뭐 다른 종목도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74,000원대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고 그리고 저 위에 8만 중반대, 85,000원. 여기가 가장 단기 저항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서 월봉상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지금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 하락 기조거든요. 상승 기조로 막 전환되는 시점이 중요한데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제 주식들 기법 강좌 시간 주제가 뭐죠? 대량 거래 수반되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량 거래가 없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튜디오 드래곤도 뭔가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는지 이제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재료는 좋은데 가격대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셨고요. 74,000원이 깨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으니까 주의하시고 대량 거래가 터지는지 잘 확인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까요?
제주항공이요. 네, 제주항공이요. 매수가는요? 16,000원에 10%예요. 16,000원에 10%요. 이 종목을 그렇다면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는데요. 하고 나서 네. 좀 계속 내려오는데 아이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몰라서. 네, 매수하셨는데 계속 내려와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또 잘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위원님,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고, 네. 지금 보니까 매수가가 16,000원, 그래도 비중이 10%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괜찮은 건지, 또 수익을 네. 보실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좀 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 음성 잘 들리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좀 약간 힘이 없으셔서 화이팅 하시고요. 예, 무엇보다 제 제주항공은 제 관심주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주도에 좀 지난 해에도 좀 가봤는데 제주항공을 타고 갔어요. 예. 제주항공을 타고 갔는데 너무 이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좋으시더라고요. 좋으신데 단점과 장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장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국민연금이 지분이 들어와 있어요. 국민연금이 지분이 들어와 있다는 건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금 둔화되면서 이제 실내 마스크도 해제가 되고 리오프닝 대표적인 이제 수혜 업종으로 앞으로 성장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어요. 단점은 너무 빚이 많아요. 사람도 많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빚이 좀 없으면 좀 편안한데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또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실적이 좋아져야지 갚을 수가 있고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아지면 뭐 유상증자라도 해서 갚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단점이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이 단점인데 다행스럽게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 이제 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업은 완전히 바닥권은 아니에요. 바닥권은 이미 11월 달에 지금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매수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철저하게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주식싹쓸이 기법 강좌 시간에 주제가 뭐죠? 대량 거래 시연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11월 달 보게 되면 갑자기 거래가 팍 터졌던 시점이 있어요. 그때 악재가 나왔는지 2022년도 11월 23일 날인가요? 22일 날 대량 거래가 수반됐죠. 그리고 나서 그 라인대를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니까 쫙 올라갔잖아요.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뭔가 대량 거래가 수반된다는 건 누군가는 많이 들어오고 누군가는 판다는 거기 때문에 그 변곡점에서 항상 매수기회를 포착하든지 매도기회를 포착하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은 이제 횡보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8,800원대 샀으면 지금 100% 수익인데요. 아쉽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량 거래 수반될 때 매수기회를 포착하시는 게 좋고 721선 이 빨간색 라인선이 대세 상승의 기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곡점이 또 왔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가느냐 다시 또 쭉 떨어지느냐 온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또 720선 깨고 내려가고 있죠. 깨면 좀 안 좋은데.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이 라인대가 중요한 지지권이에요. 이제 61선 부근이 단기 철저한 지지권. 15,000원대 깨지면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가 단기 지지권이고 단기 저항권은 이제 17,000원대 초반대. 그 라인대에서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7,000원대 초반대 뚫어버리면 예전의 고점이었던 22,000원대까지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고 15,000원대 깨지면 단기는 좀 축소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비중이 많아요. 만약 이런 기업들이 만약 못 가서 다시 쭉 또 떨어지면 8,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또 반토막이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의 비중은 너무 이렇게 50%까지 두지 마시고 한 20, 30%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완전 바닥이 아니라고 하면 20, 30%도 많아요. 10% 내외에서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분산 투자가 중요한 거고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중요한 거거든요. 좋은 종목은 맞은 것 같아요. 저도 제주 항공을 타고 갔기 때문에 너무 직원분들도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연금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철저하게 펼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제주항공 같은 감사합니다. 경우에는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15,000원이 깨지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7,000원을 뚫게 되면 2만 원대까지 반등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5570님의 종목. 안녕하세요. 파워로직스 8,140원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제 종가가 5,200원, 지금 매수가 대비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배터리팩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2차 전지 종목들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님. 예. 이 종목이 과연 옥석일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옥석일까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 것 같아요. 이르다. 예. 제가 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업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파워로직스가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요즘에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이 나무가거든요. 나무가가 다 가져가나 봐요.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MC넥스 같은 기업들이 또 양호하고요. 근데 파워로직스는 맨날 만년 적자. 그래서 좀 저평가 매력이 없어요. 대신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현대차 쪽이랑 폐배터리 사업을 한다는 거. 그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또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구체화될 때 움직일 것 같아요. 카메라 모듈로 움직이기에는 뭔가 힘이 약해요. 실적이 적자기 때문에. 그런데 폐배터리 재료가 나오면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수반된다. 그러면서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 대량 거래가 수반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차트는 좀 바닥권에 온 것 같긴 합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뭔가 대량 거래가 수반될 때 변곡점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량 거래가 수반됐던 건 2020년도 때였죠. 그리고 나서 좀 올라갔었잖아요. 대량 거래 수반되니까 갑자기 쭉 한번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그 고점을 뚫어버려야 되는데 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량 거래 수반되고 그걸 뚫고 올라가는 기업들을 보시고 뚫지 못하고 꺾인다. 그럼 본격적인 하락에 또 대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서 지금은 보유를 하셨으면 일단 중기 지지권 4,1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일단 폐배터리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기 저항권은 5,700원, 중기는 저 위에 대량 거래 수반됐던 7,300원대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는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지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4,1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보유하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서 수익 좀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위원님의 종목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0일에 매수한 종목 따끈따끈합니다. 바로 윈팩인데요. 매수가 1,927원, 최고가 기준 1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신고가 2,120원을 어제 다시 썼습니다. 종가가 1,962원. 위원님, 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익이 따끈따끈한데요. 주가 더 갈 수 있을까요? 이 윈팩 같은 경우는 좀 급등하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아쉬워할 필요가 없죠. 저는 이 기업은 떨어질 때만 보고 싶어요. 매수계를 떨어질 때만 그냥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떨어져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요. 좀 떨어졌으면 하는 기업들을 자꾸 보시는 게 좋아요. 떨어지면 이게 웬 떡이지? 왜 그럴까요? 이 회사의 이제 계열사 임원도 1,700원, 2,000원대에서 가까이 10억 가까이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 최대 주주 같은 경우도 3,800원대까지 수백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3분기부터 해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약 30% 가까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앞으로 패키징 쪽에 본격적으로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이 패키징 기술이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윈팩 같은 기업들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모회사 최대 주주가 이제 삼성전자 협력회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면 작년도보다 실적이 더 급증할 가능성도 있죠. 올해 매출 2천억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단기 등락 감소한 상태에서 좀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오히려 밀릴 때가 매수 기회다. 그만큼 좋은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윈팩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2월 6일에 담았던 종목 바로 아이윈인데요. 매수가는 2,130원,
최고가 기준 32%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사실 장이 좀 출렁출렁했는데 이 종목은 우상향했고요. 어제 10% 넘게 오르면서 2,50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위원님, 뭐 네. 윈팩, 아이윈 이렇게 윈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름처럼 네. 앞으로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위너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제가 이겼습니다. 아, 위원님이. 그래서 지금 아이윈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작년도에도 설명드렸어요. 작년도에 1,750원대 설명드리고 고점까지 한 60%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2월 달에도 설명드렸는데 지금 한 30% 가까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고점까지는. 예, 그래서 이 아이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자동차 부품도 괜찮지만 AI 쪽이 또 앞으로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죠. LED 마스크 쪽이랑 모 회사가 지금 자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윈 같은 경우 앞으로 자율주행 쪽에 또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월봉이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지금 수반되고 있죠. 최근 근래에 6년 동안. 이 대량 거래의 고점을 뚫어버리면요. 다음 달에 본격 상승 전환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대량 거래를 뚫지 못하고 이 1,900원대 여기 이 올해 이번 달 저점이 깨져버린다. 그럼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대신 모 회사가 지금 이 아이윈이 지금 최대주가 지분 확대와 함께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래서 아이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매수권은 좀 지낸 상태죠. 제가 1,700원, 1,900원대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윈까지 또 점검을 해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26일에 매수했던 종목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가 15,050원, 최고가 기준 7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보니까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수요일에는 22%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위원님 이 종목을 주신 지가 좀 오래됐는데 또 주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여전히 좀 매력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디자인하우스 삼성전자 1위 업체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는 팹리스 설계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 양산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지금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있거든요. AD 테크놀로지가 잘 가공을 해서 파운드리 기업에 넘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유럽 쪽에 1조 4천억 수주를 했죠. 작년도에 실적은 반토막 났는데 왜 주가는 날아갈까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는 작년 11월 달에 또 미국과 유럽에 추가 수주가 임박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암바렐라 쪽에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으로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 코아시아가 수주를 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 들어 파운드리 양산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AD 테크놀로지도 조만간 이제 뭔가 또 추가 수주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올해도 지금 자사주 매입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총 20억이 넘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0원 뚫었죠. 그리고 지지받고 이제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대량 거래 시전되면서 이제 20개월 평선 막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달부터 MACD 골든크로스 투자심리 50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맨 밑에 스토캐스틱 지표까지 변곡점이라는 거죠. 대량 거래 수반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대량 거래 수반됐다는 거 변곡점인데 가느냐 못 가느냐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TSMC보다도 지금 거기 협력할 때보다 삼성전자 와서 일감이 훨씬 더 많아졌다. 앞으로 수년 안에 매출 1조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만 업체도 1조 매출 넘어가는 기업이 영업이익이 1,000억, 2,000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 앞으로 매출이 1조 나오고 영업이익이 1,000억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기업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코아시아 디자인하우스, 지금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종목도 확인을 해보죠. 작년 10월 4일에 담았던 종목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 12,000원, 최고가 기준 13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름처럼 다시 한번 천장이 오픈된 건지 궁금한데 사실 지금 따라가기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130% 상승 축하드리고요. 오픈엣지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상투 신호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9,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반등을 노려보자. 아직까지 끝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종목들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위원님. 어떤 예.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예. 하나씩 공개해 주시죠. 예, 태성부터 좀 설명 태성. 드려보겠습니다. 이 PCB 쪽의 제조 장비 업체인데요. 자사주 매입이 들어와 있어요. 10억. 그리고 최대 주주에 이제 장 외매 수수가 들어와 있어요. 주포가 잔뜩 들어와 있죠. 그런데 2차 전지 장비 국사나 그리고 PCB 장비 국사나 지금 이뤄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대기업의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 2차 전지 장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 온라인 방송 시간에 오전 9시죠. M10W 들어오시게 되면 설명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장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기대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딥노이드를 좀 설명드릴게요. 딥노이드요.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요. 의류 AI 플랫폼 이쪽에 가장 지배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지난주부터 장중 상한가 들어갔다.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에 수반되고 이제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주포, 무상증자 들어오고 아직 안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 AI 플랫폼이 학생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교라든지 그리고 고등학교라든지. 왜? 그런 학생들이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도 이 AI 플랫폼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AI 플랫폼이 꼭 의료 쪽이 아니고 범용 AI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대기업에도 공급되고 있다는 거. 삼성과 LG 그리고 국회도 공급되고 있다는 거. 글로벌 기업 노바티스 쪽에도 이제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인텔 쪽이랑도.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제가 오전 9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딥노이드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이 KTCS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KTS도 설명드리고 나서 24% 급등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 KTCS 같은 경우도 이제 경고 종목 재지정 이 부분이 다음 주 후반 정도 들어가시면 이제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3월 달부터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TCS도 이번 달 지금 지수 조정과 함께 내려오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오전 9시에 온라인 방송이에요. 네, 지금 이 오프라인 방송 말고요.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한 설명 드릴 예정이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TCS는 내릴 때마다 저가 매수를 노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위원님의 마지막 선물 보따리도 바로 네. 열어보도록 하죠. 예, 제가 이 바이오 기업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업만큼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노맨 컴퍼니라는 기업이거든요. 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 항상 시장은 핫한 거,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 그런 거에서 환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IT도 그래서 AI에 환호하는 거고요. 자동차도 전기차에 자율주행차에 환호하는 거고, 바이오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새로운 시장이 열리거든요. 예전에 면역항암제 그리고 특히 줄기세포에 환호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기업은 대표이사가 4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글로벌 병용 임상도 키트루드랑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LG화학 쪽에도 기술 이전을 한 만큼 올해 상반기 정도면 CDMO 생산 시설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특히 위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오전 9시 온라인 방송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가지 종목을 선물로 주셨는데 다음 주 잘 보시길 바라고요. 잠시 뒤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이 연초에 설명드리면서 올해는 텐베거다. 왜 이런 얘기를 드렸을까요? 올해 새로운 신산업혁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2년 연속 M10W 연간 베스트 대상을 기록하면서 지금 1월 달도 월간 베스트를 등극을 하면서 오픈엣지가 지금 수백 프로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아마 제2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그리고 1월의 베스트 어드바이저. 이 베스트란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 위원님의 사진을 누르면 무료 공개 방송 9시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